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에 의한 추정 예측, 분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은 이제 크게 이 나무의 모양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이 뿌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얼뜻 보면 이제 무슨 가계도하고 비슷해 보이죠. 조상이 있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식들이 있고 이런 형태. 그래서 나무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트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나무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크게 두 종류의 나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류나무, 얘는 회기나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류나무를 보면 우리가 아까 남자, 여자 특징들을 가지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남녀를 구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130명의 남자, 여자, 남자가 약 82명, 여자가 약 48명 있다고 치고 이 130명을 이제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율상으로 보면 63%하고 37%예요. 그래서 이 63%와 37%의 분포 비율을 가장 많이 다르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양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신장이었어요. 키. 근데 그 키가 164.6을 기준으로 164.6보다 작은 집단은 53명인데 그 53명의 약 83%가 여자야. 그러면 비율이 83% 대 17%로 바뀌었죠. 63%에 37%의 분포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는 지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키가 164.6보다 큰 집단, 큰 집단에는 남자의 비율이 94%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지분리예요, 이지분리.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많이 몰리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으면 얘를 스탑하는 겁니다. 스탑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 53명을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64.6보다 작은 집단을 다시 두 개로 쪼개는데 그 중에서 161.95보다 크다란 얘기는 키가 161.9보다 크고 164.6보다 작은 집단이고 여기는 164.6보다도 작고 161.9보다도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161.9보다 작은 집단은 92%가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았다는 뜻이. 그리고 요거는 중간이에요. 키가 161에서 164 사이. 요거를 다시 이제는 키를 쓰지 않고 체중을 썼어요. 체중이 이거이면서 체중이 62.15보다 작은 집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 끝마디라고 표시된 거는 얘만 끝마디가 아니고요. 끝마디가 몇 개냐면 얘도 끝마디, 얘도 끝마디, 얘도 끝마디, 얘도 끝마디. 끝마디는 4개. 그러니까 더 이상 트리가 갈라지지 않은 것을 이제 끝마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맨 위는 당연히 뿌리마디고 뿌리마디에서 밑으로 갈라쓰는 것을 요것도 좀 잘못했어요.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어느 마디 위에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고 어느 마디 밑에 있으면 자식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뿌리 마디에 비해서는 자식 마디고요. 요 밑에 마디에 비해서는 부모 마디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130명이
요 130명 뿌리마디의 숫자는 이 끝마디의 숫자들을 다 더한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노드 3, 노드 9, 노드 10, 노드 2의 관측치를 다 더하면 뿌리마디의 관측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분화를 할 때 의사결정 트리에 의해서 고객을 세분화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전체 130명의 집단을 하나, 둘, 셋, 네 개 집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 집단의 특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이 갈라진 경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 3은 키가 161.9보다 작은 집단 이렇게 되는 거고, 노드 9는 키가 161.95보다 크고 164.6보다 작은, 그러면서 체중이 62.15보다 작은 집단,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전부 룰이라고 해요. 이 집단에 속한 룰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나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류 예측하는 것은 요 세분된 집단, 뿌리마디의 집단에서 그 범위가 비율이 높은 쪽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 아까 키가 161.9는 여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일 가능성, 확률은 0.925가 되는 거예요. 92.5%를 확률적 개념으로 바꿔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노드 9에 해당되는 거는 키가 161.95와 164.6 사이면서 체중이 62.15보다 작은 사람은 여자야 라고 하고, 여자일 가능성은 0.83, 이렇게 경험적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뿌리마디에서 가장 깊은 끝마디까지의 길이를 이걸 나무의 깊이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 나무의 깊이는 관측치의 숫자에 따라서 조절을 해요. 관측치가 많으면 나무가 깊이가 많이 내려가고, 관측치가 적으면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버피팅이 되는 거예요. 오버피팅. 너무 덜 내려가면 언더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깊이를 가져야 돼요. 적절한 깊이.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를 디시전 트리를 할 때 가장 공통적인 기준은 뭐냐면 너무 관측치가 작아지면 더 이상 안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관측치가 이 마디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무를 만드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 회기나무는 이게 이제 Y가 연속형일 때 회기나무고, Y가 범주형이면 분류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체중을 추정하는 모델, 우리가 선형회기로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회기 방식으로 하면 요 예측치는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래서 130명의 평균 체중은 65.7kg. 자, 그런데 이 평균 65.7kg가 차이가 나는 요소를 찾는 거야. 그래서 키가 168.7보다 큰 사람들과 168.7보다 작은 사람의 체중을 평균을 살펴봤더니 168.7보다 큰 사람은 평균 체중이 75kg, 168.7보다 작은 사람은 평균 체중이 58kg. 그럼 이거를 추정값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더 이상 트리를 내려가 봤더니 너무 관측치가 작아져. 오버피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지 않을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도 끝마디가 여기 노드 3, 노드 9, 노드 10, 노드 11, 노드 12, 노드 6이 끝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예측값이 6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예측값으로 쓴다. 그래서 키가 168.7보다 작으면서 다시 또 키가 159.4니까 얘 공통적인 내기는 키가 159.45면
체중을 52.6kg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노드는 159.4와 168.7 사이야, 키가. 그러면서 나이가 34.5세보다 낮으면, 그러면 56kg로 예측한다. 위에는 똑같이 159.4와 168.7 사이인데 나이가 많으면 65kg로 예측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체가 결국 우리가 원래는 추정이죠. 추정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회기가 유명하니까 얘를 회기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공통적으로 이 나무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모델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요즘은 하나만 써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나온 건 4가지인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쓰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알고리즘의 차이는 뭐냐면 무슨 기준으로 나무를 쪼갤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부모 마디를 자식 마디로 쪼갤 거냐는 기준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방법이 카스라는 사람이 1980년에 만든 쉐이드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쉐이드라는 이 알고리즘이 통계적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해서 통계적 카이-제곱 검정과 F 검정을 사용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드라고 부릅니다. 카이-스퀘어 오토매틱 인터액션 디텍션의 약자를 따서 CHAID, 그래서 쉐이드라는 알고리즘으로 들어와 있어요. SPSS 모델러에는 이제 쉐이드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 다지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자식을 여러 명을 만들어요. 2명이 아니라 여기 4명.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해서 이 쉐이드의 특징은 옆으로 분화가 잘 일어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쉐이드를 할 때 우리가 디폴트가 아까 나무의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의 깊이를 5까지, 최대 깊이를 부모마디에서 뿌리마디에서 마지막 자식 마디까지가 깊이가 5가 넘지 않도록 최대 5로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이건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규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 마디의 관측치가 전체 관측치의 2%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한 셀에 1% 미만의 관측치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셀에 1% 미만의 관측치가 들어가면 이건 오버피팅 될 과적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1%에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2% 있잖아요. 부모가 2%면 더 이상 자식을 안 만들고, 자, 2%가 넘어서 자식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하나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아져. 그러면 스탑 시키라는 뜻이에요. 예, 퍼센트로는 그렇고요. 절대적인 빈도는 100개, 50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측치가 100개 미만이 되면 더 이상 분할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위 관측치가 50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통계적인 그 숫자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통계에서 우리가 자의도가 30이 넘어가면 T분포가 정기분포에 근사해지거든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보통 30이라는 기준의 숫자를 하는데 좀 더 여긴 데이터 마이닝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서 50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관측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퍼센트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카이-제곱 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데 차이-제곱 검정할 때 트리를 쪼갤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매번 검증을 해요. 예, 검증을 할 때 그때 유의 수준이 0.05예요.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을 키우면 분리가 더 잘 되는 거고요. 유의 수준을 낮추면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트리를 만든 다음에 이거 좀 오버피팅 된 것 같아. 그러면
좀 덜 분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깊이를 조절하든지 유의 수준을 조절하든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병합이라고 돼 있는 거는 범주가 여러 개가 있는 거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를 들어서 직업군이 5가지가 있는데 5개를 다 쪼개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적은 범주 2개나 3개로 합치겠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이제거 검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카이제거 검정을 이용해서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방법이 그 스탠포드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와 브라이만 교수가 중심이 돼서 사실은 4명의 저자가 있어요. 4명의 저자인데 그 4명의 저자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은 저 프리드만 교수와 브라이만 교수예요. 1984년에 만든 알고리즘이 바로 카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카트는 약자인데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분류나무, 회귀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류나무, 회귀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이지 분리, 그러니까 부모 한 사람이 자식을 딱 둘만 낳아. 2개 이상으로는 분할을 안 시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위에서 한번 사용됐던 변수를 밑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셨던 거는 카트예요. 그러니까 신장에 따라서 쪼갰잖아요. 근데 밑에 또 신장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사용한 변수를 재사용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트가 이지 분리고 한번 사용한 변수를 또 사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깊어지는 특징이 있어.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밑으로. 근데 반면에 쉐이드보다는 덜 복잡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더 가지가 심플하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트는 기본적으로 그 지니 지수라는 걸 이용해요. 지니 지수. 우리 아까 그 분류 모델 만들 때 지니 지수 나왔었잖아요. 정확한 수식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니 지수가 아까 우리가 개인 차트 그릴 때 그때 AUC 값하고 지니가 나왔잖아요. 분류 모델에 평가할 때. 그래서 지니라는 것 자체는 이게 종을 분할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비슷한 관측치가 같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지니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시켜서 한쪽으로 몰리면 지니 지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지니 지수가 커진다는 거는 이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끔 이제 트리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깊이를 5까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잘라내기, 가지치기라는 기능을 써. 잘라내기, 가지치기. 이거는 뭐냐면 트리를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야. 너무 트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없애는 거야. 분화시켰던 걸 다시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잘라내기, 가지치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즉, 트리를 만든 다음에 딴 데 적용해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는 숙명적으로 오버피팅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리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과적합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주의가 필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퀘스트인데, 이거 뭐 잘 사용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 퀘스트는 쉐이드 알고리즘을 명목형, 그러니까 즉 분류나무에만 적합하도록 약간 개선한 거야.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쉐이드를 약간 보정했다. 그래서 쉐이드는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되는데 퀘스트는 분류나무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카이제거 검정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고리즘이 C5라는 알고리즘이에요. C5라는 알고리즘은 C5.0, C5. 이게 호주의 그 인류학자, 사회과학 연구하는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지수, 엔트로피,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제 질서, 혼동, 혼란 지수 뭐 이렇게 때 쓰는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C5의 전신이 ID3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ID3가 C4.0, C4.5, C5.0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얘는 특히나 과적합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디폴트로 가지치기 설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소 가지치기, 뭐 전역 가지치기 이래갖고 되도록이면 가지를 많이 뻗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지치기 강도를 디폴트가 75인데요.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가지를 더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더 심플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교차 타당성 확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 교차 타당성 확인은 제가 아까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개념이 비슷해.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셋으로 쪼갠 다음에 오버피팅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가지를 이제 잘라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저기요. 교차 타당성 확인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되는데 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에서는 요 네 가지,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선 쉐이드는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돼. 즉 목표 필드가 부정 연속형이 다 되고 카트는 마찬가지로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돼. 그래서 범주형 연속형이 다 돼. 하지만 이 퀘스트하고 C5는 분류나무만 된다. 그러니까 목표 필드가 범주형만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X를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입력 필드. 입력 필드는 상관없어요. 연속형도 쓸 수가 있고 범주형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의 그 측정 수준에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이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분화시키는 이 기준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쉐이드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과 F 통계량을 이용하고 카트는 진위 지수와 분산의 감소량, 퀘스트는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과 F 통계량, C5는 이제 엔트로피, 결국은 엔트로피 차이를 하는데 그거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다지분리, 얘는 이지분리, 얘는 이지분리, 얘는 다지분리. 부모 마디에서 자식 마디가 2개만 된다, 3개 이상도 된다.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기본적으로 쉐이드는 가지치기가 없어요. 하지만 카트, 퀘스트, C5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측값. 그러니까 결측값이 생기면 쉐이드는 한 변수 중에서 하나의 값이라도 누락이 되면 그 케이스 자체를 버려버려요. 그런 거고 카트나 퀘스트나 C5는 이거를 대체해서 대체값을 써서 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되느냐, 한쪽 분류나무만 되느냐 요거하고 이 트리의 기준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장 심플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은 카트하고 퀘스트고 쉐이드가 그 다음 C5가 가장 복잡한 나무가 만들어져요. 똑같이 나무인데 가지가 많은 나무냐 아니면 가지가 적은 나무냐의 차이야. 가지가 많으면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이해하기가. 대신에 정확도는 올라가. 가지가 적으면 설명하기는 쉬운데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적절한 그 나무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의 최대 장점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결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룰 인덕션, 귀납적 추론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룰 인덕션, 이런 인덕션이라는 게 귀납적이라는 뜻이에요. 귀납적 추론 규칙.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귀납적으로 분리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추정 규칙이나 분류 규칙. 자, 일단 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나무를 만들어 보고 또 추정나무를 회귀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로 모델러로 다 가시고 자, 앞에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노드를 연결하시고 유형노드에서 일단 성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를 입력으로 하세요. 성별을 목표, 나머지를 입력.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델링 알고리즘에 가서 분류나무가 원래 4가지가 다 되는데 4가지를 다 해볼게요. 그래서 쉐이드, 카트, 퀘스트, C5 이렇게. 자, 그래서 쉐이드를 찾으세요. CHAID 쉐이드를 찾으시고 카트 요 순서대로 연결해 보세요. 카트는 요거 CRT라고 되어 있는 게 카트예요. 퀘스트는 중간쯤에 중간 뒤쪽에 있나? 잘 모르겠으면 잘 찾기가 힘드네. 그럼 이쪽에 이 분류를 이렇게 바꾸면 좀 줄어들어요. 왼쪽에 클릭을. 그런 다음에 찾으시면 여기 퀘스트가 나오네. 퀘스트. 그 다음에 C5, C5.0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이 마찬가지로 이게 대화 상자를 열어보면 내가 트리를 생성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성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기본 탭에 가시면 최대 트리 깊이가 5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지 규칙에 들어가면 2%, 1% 값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옵션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4가지 모델을 일단은 디폴트 수치로 해서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사항 실행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가 쭉 만들어졌죠. 4개 나무가 만들어졌어요. 4개 나무가 만들어져서 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열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쉐이드 나무를 열어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예측 변수의 중요도,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별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장, 약 84% 정도. 84%의 의존도는 신장에 의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약 9%, 중성지방 수치가 7% 정도 의존해서 트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트리는 왼쪽에 보는 방식이 2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델 뷰어, 또 하나는 뷰어. 그래서 모델은 읽기 편하게 그냥 이 트리 형태, 이 혹시 탐색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뷰어는 이제 그림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의 트리예요.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에는 얘가 편해요. 이쪽에 모델로 보는 게. 그러면 여기 요 162.5, 신장이 162.5는 모드는 여기에 최빈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빈값. 162.5보다 작은 신장에는 여자가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예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요 상단에 보면 인스턴스 및 신뢰도 표시 숨기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져요. 앞에는 관측치의 숫자,
뒤에는 confidence, 경험적인 확률이에요. 아까 이제 비율이 제일 많은 거에서 그거를 확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62.5보다 작으면 여자야. 87.7% 신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키가 162.5와 165.3 사이면 남자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중성지방 수치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73.9보다 작으면 여자로 예측하고, 키는 요 사이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크면 남자로 예측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신장에서 중성지방 지수가 남자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키가 165.3보다 크고 172보다 작으면 또 체중을 이용하는 거고, 키가 172.7보다 크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의 100%가 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얘 비호로 보면 똑같은 내용을 아까 같은 이 트리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다른 모델도 살펴볼게요. 카트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카트 모델은 훨씬 더 많이 뭐에 의존하느냐? 키에 의존한다. 93% 정도를 신장에 의존해서 트리를 만드는데, 이 카트 모델이 훨씬 더 심플하죠.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트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퀘스트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세요. 퀘스트도 신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모델도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트나 퀘스트는 심플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쉐이드가 그 다음으로 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C5는 이제 가장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렇게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카트 수준으로 모델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졌고, 자, 네 가지 이 C5는 신장과 체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하세요. 연결하고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연결된 모델 다음에다가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분석 노드. 사각형의 분석 노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이니까 이 앞에 세 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H도 교차표, 성능평가, AUC, 진위, 평가 매트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능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여러 모델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AUC 값을 쓰시면 돼요. AUC 값을 보시면 가장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쉐이드, 카트, 퀘스트, C5. 성능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0.96이나 0.94나 0.95나 그래도 약간의 차이로 쉐이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고 전체 데이터에 검증한 거고요. 나중에는 얘를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AUC 값이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정확성도 높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평가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평가 도표, 삼각형의 평가 도표를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최적 예측선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대부분의 이 네 가지 모델이 여기 보시면 얘가 한 30% 정도 돼요. 30%의 관측치를 구분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특징이 뚜렷한 남자와 여자는 잘 구분하는 거야. 30%까지는. 근데 이제 그 30%가 넘어가는 것부터는 이제 모델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거야.
조금 헷갈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맨 마지막 이게 맨 첫 번째 거예요. 얘가 쉐이드예요. 얘가 쉐이드고 카트가 보면 요 파란색이에요. 카트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쉐이드가 성능이 제일 우수하긴 하는데 정말 뚜렷한 거를 가려주는 측면에서는 카트가 약간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오버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단 전체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냐, 아주 특징적인 그 남자 혹은 특징적인 여자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하는 모델을 어떤 걸 쓰느냐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제성 측면에서는 카트와 카트와 캐스트가 가장 우수한 거죠. 간단하니까. 아까 C5도 꽤 우수하게 나왔어요. 제일 우수했던 건 퀘스트였고 가장 심플하게 나왔었죠. 근데 대신에 여기 보면 성능이 제일 떨어져. 상위 30%를 넘어가는 거에는 확 떨어지잖아요. 성능이.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할 때 그러한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자, 이제 요쪽 옆에다가 그러니까 회기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요 건강검진 얘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유형 노드를 연결하세요. 여기다가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자 이제는 회기나무를 만들어 볼게요. 회기나무. 그럼 목표가 체중이 돼야 되겠죠. 체중을 목표로 하는 거. 그리고 자 우리가 회기나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두 개, 쉐이드하고 카트. 그래서 쉐이드와 카트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쉐이드와 카트. 쉐이드, 카트 연결하시면 되고, 일단은 디폴트로 돌리시고 옵션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옵션을 조정해서 성능을 조금씩 더 높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사항 실행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쉐이드 모델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 값들을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림의 요거는 예측값은 평균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쉐이드 모델이에요. 쉐이드 모델. 또 마찬가지로 카트 모델도 살펴보겠습니다. 카트 모델. 카트 모델은 확실히 밑으로 분기가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최대 5단계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쭉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시고 요 두 번째 끝에다가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분석.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회기나무인 경우에는 옵션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평균 절대 오차 MAE 혹은 상관계수 R 0.748. 첫 번째 쉐이드 모델은 0.748, 카트 모델은 0.735.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확도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는 가지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는 거고 가지가 적을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대신에 가지가 적으면 해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쉐이드가 0.748로 카트 모델의 0.745보다 정확도 면에서는 높아요. 근데 물론 이제 카트 모델이 더 심플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는 카트가 더 나은 거. 그렇게 해서 두 회기나무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